년도 23회 입법 고등고시 문제인데 16번. 나머지 한 문제는 우리 이론 시간에 다뤘던 그 문장이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풀도록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경찰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 개 하고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집중하시고, 자, 이제 요거 2부까지 오늘 이해를 잘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다. 강화 약화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모순과 반대의 개념이 내년에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손 놓을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조차도 못 풉니다. 예. 자, 집중하시고. 자, 들어가도 되겠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보기의 각 경우에 갑과 을은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가 T를 주장하면 하나가 F를 주장하고, 하나가 F를 주장하면 하나는 T를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빨리. 이렇게 될 때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어허. 모순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요. 시작. 반대도 된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하나씩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이해했죠? 네, 요래 되면 모순도 되고 반대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갑과 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견해만 타당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그거잖아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견하면 타당하여. 그러면 이게 이 말이잖아. T이면 나머지 하나는 F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T를 갖다가 선택한다는 이야기잖아. 결국 이것, 요까지도 모순 반대예요. 하지만부터 잘 봐야 돼요. 하지만부터. 다른 경우는 갑과 을의 주장 모두를 타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갑, 을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두 개의 주장이 다 F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제3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둘 다 FF가 되었을 때는 그거는 자, 대답하세요. 모순이라고 했어요. 반대라고 했어요. 시작. 빨리 문제 자체를 이해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보기 중에서 반대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복습을 잘해야 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랬겠어요. 자, 도전해 보겠어요. 자, 기억부터 더 하겠어요.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자, 제가 불필요한 건 안 했어요. 이때까지 딱 하락하는 것만 했었어요. 가운데 하면은 뭐예요? 함자로 시작한다. 무슨 축? 빨리. 함축이죠? 어허. 대답하세요. 맞죠? 함축이잖아, 함축. 그럼 갑이니까 보세요. 갑은 위원회 위원들, 위원이라 합시다. 위원들 가운데 함축. 한 사람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납, 참석. 선생님 하기 전에 먼저 같이 한번 기호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 을을 해볼게요. 을은 뭐래요? 몇몇 위원회. 자, 질문 던질게요. 우리 배운 내용만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는 함축이라 했어요. 전칭의 개념이에요. 몇몇 하는 거는 몇몇이에요, 몇몇. 자, 질문. 이걸 전칭이라고 해요? 특징이라 해요? 자, 선생님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빨리. 요거 내가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징을 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따라해, 연원. 시작. 특징은 어떻게 한다? 연원 표시를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스몰 a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 맞죠? 몇몇 위원들은 몇몇이니까 특징, 위원 A, 그리고 연원이라 했어요. 특징은.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참석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얘라고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동치 개념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기억나야 되네. 이거 복습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디. A이면 B의 동치 개념은 뭐라 했어요? 시작.
not A, 선언 B라고 했죠. 그럼 그대로 여기 적어보세요. 시작. 그렇지요. 갑의 주장은 그대로 가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갑은 그대로 들어갈게요. 어, 갑, 이완이 앞에 not을 붙여야 되겠죠. 그대로 기울보세요. 그 다음에 선언, B, B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not 참석이 되죠. 자, 아까 전에 제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특징을 부정해서 전칭이 나오면은 그러면 특징 부정은 전칭 긍정과 모순 관계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부정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모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부정해 보겠어요. 자, 우리 더 모로간 법칙 생각하세요. 위헌 A예요. 특징이에요. 그러면 not이 붙었어요. not 위헌 전칭이 되겠죠. 이게 특징이니까. 그러면 연어는 선언이 되겠죠. 그러면 참석 A는 not 참석이 되고 A가 또 전칭이 돼야 되겠죠. 그대로 부정현실이 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로 모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해했으면 얘라고 합니다. 빨리. 됐습니까? 빨리 이해 안 해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됐죠? 예,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저렇게 꼭 기호로 풀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기호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이게 감각적으로 이제 보여야 돼, 나중에는. 근데 몇몇 위원, 이게 특징이 나 있고 위에는 전칙이 되어 있으니까, 특징 부정의 그 전칭 긍정과 모순 관계니까 그래서 이거 뒤에 특징을 부정시켰을 때 전칭이 제대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모순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기호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알았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가시겠어요? 야, 이거 좀 좋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한번 봐요. 자, 값을 보세요. 이제 값을 안 적을게요. 이제 아니까. A사의 매출액은 B사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B사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그다음 어른 보세요. B사의 매출액은 바로 적어도 A사의 매출액만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적어도 A사의 매출액만큼 된다는 이야기는 같을 수도 있고 바로 뭐 되겠어요? 요거 A, B 위치를 좀 바꿔치기 할게요. 위하고 비슷하게 넣어야 되니까. 자, 다시 A하고 B를 이렇게 적었을 때 B사의 매출액은 적어도 A사의 매출액만큼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똑같을 수도 있고 바로 적어도 A사의 매출액만큼은 된다는 것은 A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했으면 얘라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됐죠? 그렇죠? 그러면 공식 들어갑니다. 요거 부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요거의 부정은 요게 요렇게 기호 표시되는 거 맞으면은 얘라고 부탁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를 부정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니까 바로 모순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디귿 일단 넘어가겠어요. 리얼부터 먼저 보겠어요. 자, 2005년도에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2005년도 물가는 5% 이상이었다는 표시는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했으면 얘라고 합니다. 5%보다 더 많거나 똑같다라는 게 그게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을은 2005년도 물가 상승률. 자, 보세요. 2005년도 물가 상승률은 5% 미만이다라는
5%보다 낮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았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에 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게 부정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모순 관계 되는 거. 요까지 고비를 넘겨야 돼요. 자, 이제 모순 관계를 푸는 방법 이해했으면 얘라고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반대 관계가 어렵다 했잖아. 굉장히 어렵다 했잖아, 이 반대 관계. 자, 그럼 내가 아까 전에 공식 뭐라 했어? 이제 모순 관계는 내가 공식을 가르쳐 줬잖아. 반대 관계는, 자,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양극단에 무슨 중간에 있는 거, 무슨 지대가 있다? 어, 중간 영역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반대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미음을 한번 봅시다. 하루에 술 한두 잔은 어떤 사람의 건강도 해치지 않는다. 됐죠? 어떤 사람의 건강 해치지 않는다. 심장질환자는 건강을 위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자, 잘 들어야 돼. 이거를 기호 표시를 해가지고 풀게 되면은,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기호 표시를 풀게 되면 선생님처럼 전문가는 탁탁탁 기계처럼 풀어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탁탁 풀면은 시간에 쫓기요, 쫓기지 않아요? 쫓기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막 생각하다 보면은 막 중구난방 자기만의 색채를 이렇게 막 했어. 근데 나중에 정답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막 잡아먹고 또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대 관계는 직관을 생각해야 돼요. 모수는 지금처럼 부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감이 오게 되는데 반대 관계는 나름대로 기호 표시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게 하나가 F고 그다음 뒤에 게 T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힘들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시한 공식이 있단 말이야. 잘 들어. 잉? 자, 또 합니다. 하루에 술 한두 잔은 어떤 사람의 건강도 해치지 않는다. 자꾸 생각해내. 아니면 암기를 하든지. 우리 집이 간암으로 위에서 조상들부터 부모까지 다 죽었어요. 간암 때문에, 술 때문에. 이 문장을 딱 보고 건강 해치지 않는다. 무슨 소리 하노? 술은 절대로 안 돼. 그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장을 보는 거예요. 심장질환자는 건강을 위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 위에서 F를 주장하는 사람에게서는 맞는 말이에요. T가 맞죠.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심장질환자는 건강을 위해서 절대 술을 마셔서 안 된다 했는데 위에서 전제를 둔 사람은 간암이었었어요. 근데 심장질환자는 의사 선생님들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자, 위에서 이제 봤었을 때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암 환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심장질환자는 한두 잔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제가 바로 절충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절충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F고 그다음에 T가 되는 사례, 그리고 F가 되는 사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느낌을 절충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란 이야기입니다. 자, 제 말 이해했으면 여러분부터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됐죠? 예, 좋았어요. 넘어가요. 자, 이번에 이제 T가 들어갑니다. 공식이 있어요. 자, 별표합니다. 전칭 긍정과 아까 했던 거예요. 특징 부정은 모순 관계로 보지만 별표 전칭 긍정과
자, 요 위에 건 전칭 긍정이죠? 서울시 시의원이 모두 한양식에 참석했다. 이건 전칭 긍정이죠? 전칭 긍정과 1인 단칭이에요. 단칭 부정은 이거는 반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요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에요. 요거 일단 외워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연습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티귿하고 미음되어 있는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요 공식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제 100% 이해가 되면은 그 어려운 반대 모순이 이제 다 해결됩니다.